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개개인의 생각과 시각 차이에 따라 극명하게 나뉠 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에 벌어졌던 설전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리틀 로켓맨,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의 표현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렸고 이것은 기획된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은의 위협을 제거, 축소하여 선거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설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11월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의회 탄핵 조사가 공개청문회로 전환되었고 조사 7주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공개청문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던 증언들을 미국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뜻합니다. 민주당은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행위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부각시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헌법상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 수사를 요구하면서 군사 지원을 유보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범죄적으로 행동하고 취약한 외국의 누군가에게 갈취하는 방식으로 강요했다고 하원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7월 25일 통화에서 조건부 요구나 압박의 증거는 없었고 통화 내내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는 것을 주장하며 반격하고 있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기간지인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은 자의적 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은 조미관계 개선을 향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했지만 신형 전술 유도 무기나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의 시험 사격을 연달아 진행했고 이것은 2016년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체 무기라는 호칭에 집약되듯이 조선의 국방공업은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고 ICBM과 같은 전략 무기가 아닌 상용 무기들도 조선 반도와 그 주변의 지리적 요건, 인민군의 작전적 구상의 기초에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4월 이후 김정은의 지도 아래 여러 번 시험 사격된 새로운 전술 유도 무기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으며 유도 기술에 의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비행이 아닌 풀업 기동을 하면서 저공 비행하고 있는데 실제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를 요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세 차례 시험 사격된 초대형 방사포의 사거리도 기존 방사포에 비해 크게 늘었고 주한미군은 인민군의 포사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후방에 흩어진 기지들을 통폐합하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 거대한 기지를 꾸려 놓았지만 초대형 방사포는 그것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고 이 무기체계는 방사포이면서 정밀 유도 기능도 갖췄기에 비군사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준을 맞춘 군사시설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것은 조선이 ICBM의 시험 발사를 성공시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미북 대결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오랜 적대국인 미국에 대한 조선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 보복 타격 능력이 실물로 증명이 되어도 힘에 의한 지배와 전쟁에 의한 정복에 익숙한 패권국가 미국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고집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를 약속했지만 명칭만 바꾸어 강행되고 있다면서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적대국의 전쟁 위협을 저지 파탄시키는 현실적인 방도는 상대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고 대화와 대결의 양자택일에서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한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에 주어진 대화의 시한부는 올해 말이고 그때까지 미국이 조선 측과 공유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공개된 주체 무기들의 위력이 증명해 주듯이 북한은 새로운 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을 향해 도 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했던 태도는 전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과의 대화 유지 및 정상회담 성과를 공적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정상회담, 일부 나라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유난히 온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김정은의 체제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월 12일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은 강원대학교 글로벌 경영관에서 열린 강원대 강원일보 국제활속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협상에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닐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워싱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주장하는데요. 핵무기 협상은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운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닌 검증인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뒤 북한은 핵무기 실험 등 많은 일을 벌였고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협상한 건 환영하지만 충분히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대화 가능 신호를 보내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큰 위험 요소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한반도 대화는 어떤 특정한 속도로 진행되다가도 어쩔 때는 핵 협상보다 빨리 진전될 수 있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수한 외교력으로 잘 관리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 6개국이 협력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목적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어떤 형태든 북한의 변화가 생긴다면 남한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북한에서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교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참모직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미북 대화 재개에 있어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11월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예단은 적절치 않으며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내 시한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나 협상 재개 시점을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플랜 B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던 분위기에서 비상계획 준비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화 실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미북 회담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공감을 표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김정은이 지난 4월 협상 시한을 직접 제시한 만큼 연말을 넘기면 실제 새로운 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고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재개 등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시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이던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지를 주장하면서
서로 간의 이견이 크지만 연말까지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간의 성과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그리워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북한의 양면 전술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닐 경우 무관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대한민국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최근접에서 받고 있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